야,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런데도 주가 조작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가 살고 지가 팔았어 이거. 빼박이야. 꼼짝없이 걸린 거라니까. 자, 김건희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년도 10월 28일 매도 주문 10만 조, 미래에셋태우 김건희 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 53,520조, 9,290조 매수 주문 나갔어요. 거래 계약 체결됐어요. 이거 꼼짝없는 주가 조작 아닌가요? 한 차례도 아니야. 두 차례씩이나 했어. 대신증권 계좌 2010년도 11월 1일 6만 주 매도, 미래에셋태우 53,500주 매수.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면 뭐가 주가 조작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일에 매도를 김건희가 대신증권 계좌에서 하고 주가 조작 세력들이 김건희 계좌로 미래에셋태우에서 매수 주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가 조작 임해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줄 수가 있나요? 야,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걸 어떻게 검사들이 봐주냐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통정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녹취 증거가 나온 거예요. 김건희와 주가 조작 일당들이 짜고 한 거죠. 김건희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 전에 김건희, 권오수, 이정필, 1차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은 강남의 한 식당인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 도이치모터스가 권오수가 욕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엄청 좋아져. 그러니까 빨리 사. 그러면서 2배 이상은 오를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러죠. 그럼 빨리 도이치 사야겠네 주식. 그러면서 이정필이한테 위탁을 합니다. 위탁. 계좌를 갖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신한증권에 전화해줘요. 자, 앞으로 이정필이가 전화 오면은 주문 받아주세요. 저 김건희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정을 하죠. 수익의 30에서 40%는 주가 조작 선수한테 떼주기로 약정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정필이 신한증권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한 겁니다. 주문을 하니까 주문 전화를 확인하는 거예요. 계좌주한테. 이정필이 계좌주가 아니니까 신한증권은 계좌 주인한테 최소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주씩이나 되는데 주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신한증권 직원이 전화 왔어요. 자, 매수 주문 할까요? 손님. 김건희 손님 매수 주문 들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사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이 사라고 하셨죠?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분이 누굽니까? 주가적 선수가 사라고 하셨나요? 오늘 내일 빨리 팔아준다 하더라고요. 이거 김건희 말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빨리 팔아준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빨리 팔아준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팔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어준다고 했어요. 얘기해요. 자, 이정필과 김건희는 주가 주문에 대해서 서로 내통을 한 거. 완전히 일임한 게 아니야. 미리 사전에 전화통화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도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이 미친 검사들이 그러면서 증거가 없대. 통정 매매했다는, 자, 같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야. 이 핸드폰도 압수수색 안 해놓고. 보세요. 빨리 통화했잖아요. 문자나 통화도 지금 얘기가 다 된 거잖아. 이정필이하고 김건희는. 오늘 내일 팔아준다고 그랬어요. 이정필이가 주가 조작 선수가요. 그러니까 매수 주문해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은 몰라요, 그 얘기를. 그래요? 팔아준다고 그랬어요? 그거까지는요, 제가 얘기를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김건희와 주가 조작 선수가 내통하고 있다. 서로 공모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야, 이건. 빼박 증거. 그리고 검사 요놈들이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미래에셋 계좌는 모두 PC를 이용해서 HTS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제3자에게 계좌를 위탁하여 매매를 일임하였다는 피의자 김건희의 주장이 맞다. 제3자한테 계좌를 다 맡겼다라고 김건희가 주장했는데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은 지들이 보니까 미래에셋 계좌는 HTS 컴퓨터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어.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말이 맞잖아. 그런데 컴퓨터에서 주가 조작 1등한테 자기 계좌 맡겨서 거래하면은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가 조작이지. 당연히 주가 조작 일당한테 맡겼다는 것 자체가 주가 조작이지. 그리고 돈을 벌어 처먹었는데 23억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박은정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이 검찰의 발표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공판 기록을 보니까
이 증거 목록에 이 미래에셋 증권에 녹취록이 있는 거야. 증권회 직원하고 누군가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있는 거야. 그게 김건희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봤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박은정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핵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아주 열심히 잘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해요. 역시 검사 출신답습니다. 10월 28일 피의자 김건희가 직접 거래한 대신증권 계좌에서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10만 주 팔고 5만 3천 주를 또 삽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 아까 그 건사인 볼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11월 1일에 대신증권 계좌에서 6만 주 팔고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5만 3천 주를 또 사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두 계좌 모두 피의자 김건희 계좌라는 거죠. 김건희 계좌 둘 다. 자기 계좌에서 직접 팔고 자기 계좌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것을 삽니다. 그래서 검사도 이 관련해서 조서를 보면 이상해서 묻는 거거든요.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걸 다 팔고 그 자금을 그대로 가져가서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 그대로 매수해서 미래에셋 계좌에 5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주식이 그 대신증권 계좌는 피의자 김건희가 직접 관리했지만 그 계속 이제 그분한테 전화 왔죠. 그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그런 식으로 매매하던 피의자의 특성상 자기 계좌에서 팔면 자기 계좌에서 받는다는 걸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너무 상식적인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거 그거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HTS 계좌가 문제가 되거든요. 불기소 처분에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 계좌가 모두 HTS 인터넷으로 공범들이 거래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불기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증거 기록 목록에 총장님 기억하십시오. 별건 20-3번에 의하면 미래에셋 대우 녹취서가 있습니다. HTS 거래는 녹취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HTS 거래는. 그런데 저는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이 증거 기록에 있는 녹취서, 미래에셋 대우 녹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녹취인지. HTS로 거래했으면 녹취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해야 남는 자료입니다. HTS가 아니고. 이 박은정 의원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이 조국 혁신당 의원들 중에 제일 나아요. 제가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예리합니다. 아 역시 박은정 대단합니다. 요즘에 활약이 정말로 기대되고 잘해요. 잘하고 이 검찰에 또다시 드러나는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이 김건희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다가 도이치 사건 주가 조작에 영장 사건 청구했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어. 영장 청구도 안 해놓고 휴대폰 압수수색 하나도 자택 압수수색 하나도 안 해고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한다는 이 미친 검찰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짓말해서 이게 또 거짓말. 계좌 주인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 하나도 안 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정말로 이 미친 검찰입니다. 정신 나갔어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다음 날 검찰이 공개한 압수영장 내역입니다. 주범과 1, 2차 주포, 공범 등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검찰이 관계자로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모 씨입니다. 2021년 9월 6일 이 씨의 주거지,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휴대전화, 적혀 PC. 있습니다. 관계자 이 씨는 누구일까요? MBC 취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 주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주였던 겁니다. 실제로 수사팀은 이 씨의 주거지는 물론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왔는데. 네, 저희도 21년 9월쯤.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때문인지는 딱. 네네. 검찰의 해명조차도 거짓이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죽일 놈들 아닙니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 조작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는데 법원이 기각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거 죽일 놈들이죠. 도이치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사실 자체가 없어. 그런데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라고 거짓 해명을 한 거야. 이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완전히. 또 김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주거지는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말 영장 두 번째. 청구 대상에 주거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 시도한 적이 없는데 했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수차례나 언급했대, 거짓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검찰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공익의 대변자, 그 검찰이 어떻게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브리핑 합니까? 도중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 그리고 이튿날 거짓 브리핑 지적에 대한 반박성 문자에서도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며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해명한다고 또 내놨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인간들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 아, 진짜 최악입니다. 이거 검찰청 해체해야 돼요. 다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점을 재확인하며 설명했다고 했는데 끔찍합니다, 거짓으로 끔찍해. 드러난 겁니다. 김 여사도 관계자 이 씨도 모두 계좌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러니까 김건희를 감추기 위해서 이런 거짓 해명을 한 거예요. 계좌주는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보니까 이모 씨. 해명을 어떻게 해명한다고 해명을 또 내놨는데 해명이 거짓이냐고. 자, 대통령실에 어저께 그랬어요. 23억 김건희 번 적 없다. 김건희 뭐냐 번 적 없다. 국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 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국회 법사위겠죠. 이거 미친 겁니다. 이거 그 한국거래소에서 심리 분석 결과 23억이 이익을 받았음을 확인을 해서 검찰에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발표했어요. 이번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발표한 거고 이따위 해명을 해놓은 거야.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해명한 건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검찰이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따로 있습니까? 검찰은 하나예요, 하나.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자, 한국헌에서도 인정하고 검찰이 인정하고 재판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23억이 수차례 언급됐던 이 사실조차도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부정하면서 김건희는 23억 수익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 대통령실이 이 거짓 해명 비슷한 이상한 해명을 내놓는 거야. 이게 나랍니까? 이거 미친 것이죠. 정신없어요. 반드시 이 김건희 단죄를 해야 됩니다. 단죄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너무나 명백해요. 이 판례들이 많다니까, 이건 판례들이. 주가 조작 사실 명백하게 알지 못했어도, 명백하게 여러 사실들 인지하지 못했어도 이 주가 조작 1단과 가깝고, 이 특이하게 대량 거래 매수 주문을 한 경우에도 이 주가 조작에 대한 고의를 추단해서 인정한 경우 판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이 미친 겁니다. 미친 거고 김건희는 명백하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알았다, 주가 조작서 알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구속해야 됩니다. 김건희가 구속되면 윤석열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김건희를 지키려고 안달복걸을 하는 겁니다.